이번 한 주 동안에는 또 어떤 이벤트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이슈 캘린더 미리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 김형민 팀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우리가 키워드 공감에서 3월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했고, 내일은 뱅크 오브 재팬 또 총회 이야기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또 중요하게 뽑고 있는 김형민 팀장님의 이슈 캘린더에는 어떤 일들이 나와 있을지 먼저 캘린더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번 주에도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 보시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월 19일부터 22일까지는 국제물산업박람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같은 날 19일부터 20일까지는 또 3월 미국 FOMC가 열릴 예정이죠. 그리고 21일에는 그 알뜰폰이 마트에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예. 알뜰폰 말 그대로 좀 저렴한 핸드폰이 되겠는데 홈플러스에서 이제 먼저 시행이 되고요. 이마트에서는 4월 1일부터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22일에는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22일 같은 날에는 한국 러시아의 보건 바이오 협력 포럼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다음 주 행사가 되겠는데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는 서울 모터쇼 2013이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달 내에 있을 이슈 캘린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중요도보다는 우리 주식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이슈를 체크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가운데 마지막에 소개하셨던 2013 서울 모터쇼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요? 예. 최근 환율 여건도 좀 자동차 업종에 우호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모터쇼가 나름 또 이 국내선 최대 행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꼽아봤는데요. 말 그대로 국내 최대 자동차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3 서울 모터쇼가 3월 28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관련주들 영향권을 보시면 한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좀 반영을 기대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가 자연을 담다, 인간을 담다 이거였는데 자연을 품다인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또 기대감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4월 7일까지 11일 동안 이제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로 이번 행사가 이제 9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13개국에서 331개 업체가 참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고 있고요. 전 시장 규모가 이전 행사, 그러니까 2년 전에 대비했을 때 2배로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업계에서 12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내방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한 20%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관람객 규모로만 봤을 때는 프랑크푸르트라든지 파리라든지 베이징 이런 국제 모터쇼, 세계적인 모터쇼와 비교했을 때 크게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행사에서 사실 모터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신차가 되겠는데 이 신차가 42종의 모델이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이 월드 프리미엄 모델급으로 해서 이 9개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이제 미래상을 내다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행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컨셉카도 15종이 전시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요. 앞서 자연을 품다라는 주제였는데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차, 친환경 자동차도 한 34종 정도가 이제 소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모터쇼의 위상 측면에서 봤을 때 규모는 그렇다 치고 이 어떤 유명 인사의 참여도도 좀 저조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일단 월드 프리미어 모델급 어떤 공개 개수도 그렇게 크지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번에는 국내외 타이어 업체들도 불참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름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해외 언론의 관심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세계 모터쇼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율 여건도 좋아지고 있고 또 이러한 어떤 행사를 전후로 해서는 이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가져볼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 이벤트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모터쇼는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일산 가봤거든요. 지난번에 되게 좋던데요.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2, 3주 전에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미리 쓰셨어요.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도 관심 갖고 보십니까? 먼저는 국내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부품주에 대한 관심 같이 가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 기아차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현대모비스, 대형 부품업체로 관심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우하이텍, 평화전공, SL, 세종공업 등과 같은 이런 중소 부품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동반해서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최선호주는 어떤 건가요?
예, 오늘은 현대모비스를 준비를 했는데, 예, 최근에 좀 조정도 적당히 받았고요. 투자 포인트도 측면에서 봐도 추가적인 상승 이력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우선 실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난 그 2012년 4분기 실적을 살펴봤을 때 현대 기아자동차의 이 중국을 포함한 4분기 생산량이 이 분기 최대 200만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대모비스의 모듈과 핵심 부품 매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2% 그리고 5.3%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현대 기아차의 대당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 2013년 그러니까 올해 이 중국을 포함한 이 생산 대수가 전년 대비했을 때 한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모비스의 대당 매출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대모비스 완성차 부품 매출이 7% 증가한 약 25조 4천억 정도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오늘 투자 포인트를 좀 중국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작년 4분기 현대모비스 핵심 부품 영업이익률이 종전보다는 좀 개선된 7.7%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 배경을 봤을 때 이 가동률이 개선이 됐고요. 이와 함께 중국 내에 이 현대 그 YF 소나타 그리고 산타페 비중이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이 전분기 대비했을 때 어떤 기저효과 소멸 이런 이유들도 있겠고요.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습니다. 이렇게 현대 기아차의 그 중국 사업이 2013년에서 2014년 동안 성장을 지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1월 그 현대 기아차 중국 공장 판매가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었거든요. 이런 모멘텀들이 1분기에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이 곧 현대모비스의 이 모듈과 핵심 부품 영업이익률을 지켜주는 요인으로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배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4분기 실적 측면에서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AS 부품 애프터 서비스 중에 AS 부품 매출이 되겠는데 AS 부품 매출이 7.4%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3%대가 되겠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현대모비스의 AS 부품 매출이 전년 대비 6.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조 1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전년과 좀 플랫한 수준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AS 쪽에서는 한 22% 정도. 근데 이 AS 부품 매출액의 증가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모듈 부분보다 AS 부품 쪽의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그 신차 효과가 커지면서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듈 사업 매출이 확대되었었던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나타나는 상황은 전체 영업이익률 하락 요인이었던 모듈 사업보다 이제 그 AS 부품 사업이 이제 좀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이 글로벌 운행 대수의 증가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떤 영업이익률 측면의 개선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한 9%대 후반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이 바로 현대모비스의 어떤 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차트 흐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차트 흐름 보시면서 좀 마무리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일봉 차트 흐름 보시고 계신데 1월부터 진행된 반등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월 들어서는 좀 조정세를 보였었죠. 조정 양상을 보였었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20일 이동평균선 근방에서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 인식이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간 매수세가 최근 5거래일 때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원화 강세도 완화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주가 반등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20일 이동평균선 가격대가 30만 6천 원 전후가 되겠는데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제시된 그 증권사들의 목표가가 36만 원대 후반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 이상의 그 상승 여력을 보여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노린 전략 측면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캘린더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2013 서울 모터쇼에 대해 자세하게 진단해보고 관련된 완성차 부품 업체들에 대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현대모비스 최선호주로 꼽았었고요. 함께한 분은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 김형민 팀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